대불정경 부록을 통해서 우리가 12연기 한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날짜가 좀 지나가지고 근데 배를 다시 한번 훑어보면 레디 사야도의 사야도는 이제 칭호, 호칭인 거고 큰 스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레디 사야도의 개성으로 살펴본 연기 예송 그래서 앞에 처음 시작이 사제, 사성제, 꼬집멸도 사제의 진상, 오취온, 오온 색수상, 행시, 오온에 불과한 중생이라는 환상 오온을 오온으로 보는 거에 플러스 알파 해서 중생이다, 나다, 존재로 연결되는 결생의 과정, 무명 등 모든 존재의 조건. 이제 뒤에 결생식, 이숙식 그렇게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기는 합니다. 이 네 가지는 꼬집멸도 또 색수상행식을 이제 환상을 덧붙여서 보고 또 결생의 과정, 생을 맺는 거니까요. 생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과정, 무명 등 모든 존재의 조건. 우리가 왜 윤회를 하냐? 결국 왜 또 생을 또 맺고 이 네 가지는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고 이해했다 하더라도 남에게 설명해 주기는 매우 어렵다. 전제로 시작부터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 이해 못해도 너무 좌절하지 말아라. 그런 행간의 의미도 보이고요. 그래서 무명을 원인으로 해서 재행이 있고 이 순서대로 12연기가 무명, 재행, 식 아니면 육식, 명색, 그 다음에 육처 또는 육근, 아니비설신의 육처에 기대어 수에 생, 그리고 생에 기대어 늙고 죽고 슬프고 눈물 나고 괴롭고 근심, 갈등이 한꺼번에 있게 된다. 생을 원인으로 해서 다 펼쳐졌다. 그리하여 이들 괴로움의 근간들이 함께 일어나 있는 것이다. 괴로움의 근간이다. 그리고 제1개송 설명은 다 건너뛰겠습니다. 사제를 통찰하는 지혜를 갖추셨으며 모든 천신들의 짝할이 없는 주이신 세존께 귀합니다. 지금부터 욕계, 색계, 무색계에 3계에서 쉼없이 일어나는 윤회를 지배하는 연기법을 설명하려 합니다. 개송이에요. 범부들은 크나큰 무지의 어둠으로 인해 사제를 알지 못하기에 자신 속에 있는 번뇌의 불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타고 있는 번뇌에 대해 단순한 연료에 지나지 않는 오온에 깊이
깊이 집착한 채 모양에 집착한다. 번뇌에 땔감에 불과한 모양에 깊이 집착한 채 기꺼이 악행을 저지른다. 집착으로 인해 악행을 저지른다. 범부들은 사제를 몰라서 저거 다 땔감에 불과한 건데 타고나면 사라지는 건데 이제 거기에 집착하느라 악행을 저지른다. 인간계 또는 천상계에 영광된 모습을 실제하는 것으로 여겨서 한편으로는 욕계나 색계에 재생하기 위해 다시 태어나기 위해 더 정밀하게 보자면 꼭 이번 생 말고 그 다음 생 이제 뭐 이거는 물론이거니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받아야지. 이것도 재생이죠. 좋은 성적을 받는다. 예를 들면 지금도 학생들이 늦은 시간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선생님의 노력과 또 학생들의 노력이 이제 잘 또 인연이 서로 버무려져 가지고 그러면 이제 결과는 무조건 나타나는 건데 이제 내 기대대로 나타나느냐 아니냐 이거는 또 전혀 다른 문제니까 재생하기 위해 그 좋은 성적이라는 생각인 거죠. 그럼 욕계 아니면 그러한 모양 여전히 좀 낫다 하더라도 색계 다른 한편으로는 무색계에 재생하기 위해 십선업을 지을 뿐이다. 십선업을 지을 뿐이다 라고 표현은 했지만 이제 뭐 요 정도만 해도 훌륭하다라고 칭찬을 해야 되는 인연도 있을 테고 인욕하면서 참 열심히 한다. 훌륭하다. 네, 지금은 또 욕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나는 입장을 성인의 과 위에 오르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중이니까 십선업을 지을 뿐이다. 십선업을 지어도 재생을 한다. 재생하는 건 늙고 죽고 슬프고 눈물 나고 괴롭고 근심이고 갈등이고 이러한 괴로움의 근간이다. 그리하여 삼계에서의 끝없는 재생을 결과로 남기는 재행을 짓게 되는 것이다. 행을 짓는다. 신구의로 모든 행이 있게 된다. 설명이 한참 있지만 제2개송 재행에 기대어 식이 있고 재행으로 말미암아서 식이 있다. 이제 개성은 이걸로 끝났어요. 제2개성은 설명은 이거는 잠시 좀 보겠습니다. 세 가지 행의 결과로서 행에 상응하는 존재의 영역에 33천이든 지옥이든 재생한다. 아니면 이 욕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가지가지로 또 다르죠. 크게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하루 먹을 걸 걱정을 해야 되는 입장도 있는 거고 똑같은 세상에서 사는데 또 자기 복이 넉넉해서 이제 그런 걱정 없이 사는 입장도 있을 테고 다시 말해 불행한 곳이나 인간 세계 아니면 천신의 영역 또 아니면 브라흐만의 영역에 재생한다. 새로운 존재에서의 핵심적인 정신 요소인 식이
일어난다. 식은 눈, 귀, 코, 혀, 몸, 마음, 안, 이, 비, 설, 신의 이 여섯 문에 입각해 6가지가 된다. 식은 6가지다. 6가지 식은 각각 심소들과 함께 일어난다. 그래서 감각 대상을 인식하면 감각적 즐거움을 누린다. 아닌데요. 저는 벌레를 보면 불쾌한데요. 바퀴벌레를 보면 너무 괴롭습니다. 그것도 감각적 즐거움이다. 즐거움이다. 이러나 저러나. 그러니까 불쾌한 내지는 공포, 영화가 만들어지는 거고 또 그것을 일부러 시간 내고 돈 들여가면서 보는 거고 내가 그것을 죄송합니다. 그렇게 누리는 동안 감각적 즐거움을 누리는 동안에 제 자아에 대한 잘못된 견해 이제 정견이 아닌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냄새 맡는다 등등 이러한 견해를 일으킨다. 또 이런 것들이 조합이 되면은 사람이다. 내가 사람이다. 인간이 어떻게? 인간이라면 뭐 등등 인간성, 존엄성 뭐 또 동물에 대해서도 동물의 존엄성 서로 존중받기를 주장을 하다가 그러면 요새는 또 한참 뉴스로 많이 얘기가 되는 게 이제 학생들 존중해야 된다고 하면서 선생님들의 입장이 이제 예전에 비하면 상황이 열악해지는 그럼 존중 좋죠. 다들 존중 잘 받을 수 있으면.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서로 나도 존중받아야 된다. 나도 존중받아야 된다. 멍멍이도 존중받아야 된다. 모두 존중받아야 된다. 이제 그 근간에는 나다, 인간이다, 뭐 동물이다, 중생이다. 그리고 또 그 근간에는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이 식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개념은 6가지 식 때문에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존재로 재생하는 일, 주로 악취로 재생하는 일이 영속된다. 주로. 그나마 그 와중에 이제 모양에 집착을 하지만 그래도 선업을 쌓는 쪽으로 집착을 하는 입장은 좀 드물고 욕심 부리느라고 이제 나의 입장을 내세우고 존중해라 주장하느라고 복을 계속 소비한다. 공덕을 쌓는 쪽보다는 털어먹는다. 비복행, 맞아요. 비복행, 복행, 비복행 이렇게 나왔죠.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여튼 비복행은 욕계 및 색계에서 상응하는 결생식과 함께 범부를 불행한 상태로 인도한다. 비복행은 결생식과 함께 불행으로 이어진다. 결생식, 이제 생하면 앞에서 나왔던 대로 모든 괴로움의 근간이 된다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비복행은 이제 더 직접적으로 악취로 재생을 하니까 잠시간의 선행을 하면 유통기간은 있지만 여하튼 뭔가 달콤함이라도 일시적으로라도 맛을 보는데 비복행은 그냥 곧장 괴로움이다. 그리고 상응하는 이숙식이 뒤따른다. 이숙식은 아래야식. 아래야식은 생을 거듭하면서 여전히 이어지는 매몰이다. 그래서 내가 지은 재행, 비복행 또는 복행 이런 것들이 다 다음 생으로 거기 남아있다. 이어진다. 이제 견적이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 날라온다. 복행이 7가지 행복한 영역, 인간과 6 천신의 영역으로 인도를 하고 이런 건 그렇고 일일이 다 보면 복습만 하다 끝날 것 같아서 새로운 결생식은 재생하는 순간에 일어나고 새로운 생이 뚜렷해지면 이숙식이 일어나고 그냥 제3개성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식액이 되어 명색이 있고 육식의 활동으로 인해 마치 불에 동반하는 연기처럼 불 피우면 불 붙으면 연기 나는 것처럼 명신이 나타난다. 명신, 색시 이렇게 또 나눠가지고 명색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명색에 기대어 육처가 있고 식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마음과 몸의 복합체 중 색신은 명신, 색신 가운데 색신은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과 같은 근색을 일으킨다. 그리고 명신은 색신은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명신은 의근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이어지고 난생, 태생, 습생, 화생에 대해서 이 근이 또 어떻게 조금씩 차이가 나는지 이야기가 되었었고요. 제5계송 육처에 기대어 촉이 있고 여기까지 봤었나요? 몸의 각 부위에 있는 육처로 인해 우리 눈 달렸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또 피부도 있고 촉을 담당을 하는 등등 육처로 인해 각각에 상응하는 감각 대상들은 마치 거울에 비친 것처럼 명료하게 비춰진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봤지만 여튼 색은 안근에 비춰지고 당연히 바깥 경계로서의 색 모든 모양은 우리가 눈으로서 받아들이는 거고 비춰지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뭐 눈이 흐리다, 눈이 나쁘다 그래서 약간 흐릿하게 보인다 그러면은 안 명료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눈을 떴든 감았든 흐리든 상관없이 거울에 비춘 것처럼 명료하게 곧 창문으로 들어온다. 흐리면 흐린 대로 그 흐림이 명료하게 들어오는 거고 소리는 이근, 냄새는 비근, 촉감은 신근에 비춰진다. 그리고 6가지 마음의 대상은 앞에 5 감환의 문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것에 입각하여 의식의 의근에 비춰진다. 이 감각 대상들이 각각의 감관의 문에서 감각 대상들이 각각 문에서 각각의 특별한 방식에 따라서 비춰질 때 촉이 일어난다. 마치 부싯돌이 부시공이에 부딪히는 것과 같다. 사전 찾아봤어요. 부시공이. 그러니까는 이제 쇠로 부싯돌을 이제 때릴 때 이 그 쇠 부분을 부시공이다. 잘 안 쓰는 말이더라고요. 저는 돌이랑 돌만 부딪혀도 불꽃이 나는 줄 알았는데 쇠가 돌을 부딪혀야 불꽃이 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것처럼 결국 찰나지간에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색이 눈을 통해서, 눈이라는 문을 통해서 부딪힐 때 촉이 그렇게 곧장 바로 따라 붙는다. 감관의 문과 감각 대상과 감각의 인식이, 그러면 눈이라고 치면 안식, 여기 함께 하기 때문에 예컨대 눈이라는 문에서는 눈의 감각 능력, 그리고 색, 그리고 안식, 이 화합하기 때문에 안촉이 매우 명료하게 일어난다. 마찬가지로 또 이제 귀에 대해서도 또 이촉이 매우 명료하게 일어난다. 귀가 있고 바깥 경계인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식이 있고 이식, 이게 화합을 함으로써 촉, 이촉이 명료하게 일어난다. 코에 대해서도 그렇고 혀에 대해서도 그렇고 몸에 대해서도 그렇고 마음의 문에서는 마음의 감각 능력, 또 6 감각의 문을 통해 비춰진 감각 대상과 이제 마음의 감각 능력, 그 다음에 안이비설신의 모두 6개 몽창, 이 문을 통해 비춰진 감각 대상과 의식이 화합하기 때문에 의촉이 매우 명료하게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안촉이 일어날 때 의촉은 이제 함께 일어나는 거죠. 육촉의 감각 경험이, 육촉은 감각 경험이 마음에 드는 것인지 아닌지 해석하는 데 있어 매우 강력하다. 이제 촉으로서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해석을 한다. 매우 강력하다. 쉴 수가 없다. 우리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저 도반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오늘의 공양이 아이들 공들여가지고 밥 먹여놨더니만 아유 맛없어 이러면 짜증이 확 나겠죠. 강력하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몸뚱아리가, 기계가 촉이 매우 강력하게 작동을 하다 보니까 이미 안촉이 되어버린 눈의 문에 비춰진 색은, 그러면 이제 색, 바깥 경계 색이 있는데 이제 보는 순간에 이 색이 색으로서 끝이 아니라 이미 안촉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거기엔 당연히 내가 좋다 싫다가 붙어 있는 거고, 그러면은 물들었다, 오염됐다, 물들지 않는 그 자리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 가나선을 통해서, 아니면은 기타
모든 깨달음을 이야기를 한다 함은 이 촉이 되어버린 것을 때려잡아서가 아니라 좋다 싫다는 지가 알아서 늘 동작하는 거고 출력을 늘 하는 거고 프린터가 생겨 먹은 게 늘 출력물은 있는 건데 그런데 내가 그 출력물로부터 자유롭다. 이미 안촉이 되어버린 그런 눈에 비춰진 색은 촉으로 인해 마음에 드는 것과 들지 않는 것으로 구별된다. 같은 원리가 나머지 5 감관의 문에도 적용되니 각각의 촉이 각각의 감각 대상을 마음에 드는 것과 들지 않는 것으로 구별한다. 이거 지치지를 않는다. 시인은이라고 번역이 된 게 지금 이 레디 사야도 스님이요. 이 개성을 지으신 촉의 기능을 설명하면서 과일을 눌러 즙을 짜내는 것에 비유한다. 달콤한 과일은 달콤한 즙을 내놓고 신과일은 신즙을 내놓는다. 비슷하게 마음에 드는 색은 사람에게 스스로 마음에 드는 것으로 제시하고 또는 제시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색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으로 제시된다. 이는 촉의 작용을 통한다. 마음에 드는 건 좋고 매력적이고 유쾌하고 마음에 안 들면 나쁘고 불쾌하고 촉에 의해서 구별이 이루어진다. 제6개송 촉에 기대어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촉의 엔진이 열심히 작동을 해준 덕분에 조상님들도 잘 살아남았고 요거 먹었더니 배탈 나더라. 저거 싫다. 여기에 강하게 각인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 열매는 안 먹고 이제 이런 위험을 피하는 덕분에 계속 자손을 남겼고 인류가 이제 멸종되지 않았어요. 6개성 촉에 기대어 수가 있다. 범부들은 촉의 기능을 통해 6 감각 대상을 마음에 드는 것, 들지 않는 것으로 고려한다. 따진다. 시비한다. 감각 대상의 인식 과정을 재조명해 보면 다시 한번 보면 육식은 육경을 개별적인 감각의 문을 통해 단순히 아는 것임을 알게 된다. 육식은 육경, 바깥 경계의 문을 통해서 단순히 아는 것이다. 아직 촉이 발동되기 전을 말하는 걸로 보이고요. 단순히 무언가를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거나 느끼고 사유하거나 개념을 만들어낼 뿐이다. 촉이 그러한 감각 경험들을 마음에 드는 것, 마음에 들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마음에 드는 것이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럼 식에서 식에서 이제 명색에서 육처에서 이제 촉 요 이어지는 그런데 이게 또 순서가 이렇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보면은 이 순서가 거꾸로 가기도 하고 지금 여기 레디 사야도 스님의 개성에서는 뭐 딱히 그런 이야기는 없기는 하지만 그래서 촉에서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해석을 한다. 마음에 드는 것이 개별적인 감각의 문을 통해 경험될 때 즐겁다. 느끼며 즐거운 감각을 경험한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괴롭다. 느끼고 괴로운 감각을 경험한다. 그리하여 육촉이
수를 일으킨다. 느낌을 일으킨다. 느낌에는 즐거운 느낌, 즉 낙수, 즐거울 낙자를 써서 낙수와 괴로운 느낌, 고수가 있다. 다시 낙수에는 육체적인 면 그리고 정신적인 면 두 가지가 있으니 전자를 육체적 안락이라 하고 후자를 행복이라고 한다. 용어를 계속 구분을 짓는 겁니다. 고수에도 육체적인 면, 괴로운 느낌에도 육체적인 면, 정신적인 면 두 가지가 있다. 전자를 육체적 고통이라고 후자를 심통, 마음의 고통이라고 한다. 이따금 즐거운 느낌, 낙수는 정신적, 육체적, 봉락을 통합한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고수 또한 괴로운 느낌 또한 정신적, 육체적 괴로움을 통합한 의미로 쓰인다. 느낌 곧 수에는 실제로 고수, 낙수 그리고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그리고 괴로움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닌 느낌 불고 불락수 아마도 요거를 이제 평정심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서 우리가 안한존자이기에서 이제 봤었던 걸로 보이고요. 행복, 괴로움 뭐 예를 들면 랄루다이가 사리푸타 존자한테 이제 또 시비를 걸고 따질 때 열반 니빠나는 행복이다. 니빠나는 행복입니다. 이런 말 사리푸타 스님께서 장로께서 하시니까 랄루다이가 열반에는 니빠나에는 느낌이라고 할 것이 없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어째서 행복이라고 합니까? 여기 표현대로 하면 어째서 낙수라고 하십니까? 느낄 것이 없기 때문에 행복이다. 느낄 것이 없기 때문에 행복한 느낌이다. 그러면 혼란이 오겠죠. 랄루다이는. 여튼 불고 불락수 세 가지가 있다. 고수, 낙수, 불고, 불락수. 하지만 이 개송에서는 불선에 속하는 불선에 속하는 불고, 불락수를 고수에 포함하고 선에 속하는 불고, 불락수를 낙수에 포함했다. 이 개송에서는 두 가지로만 나눠서 이야기를 했다. 고수, 낙수. 원서에 주석이 있어서 잠시 보겠습니다. 뭔가 역자의 주석. 출처에 대한 주석입니다. 넘어가고 육수는 또는 그냥 수는 느낌을 안촉생수 눈으로 안촉 이제 촉에 대해서는 앞서서 봤으니까 육촉에 대해서 그 중에서 눈으로 안촉이 생하는 느낌이겠죠. 안촉생수, 이촉생수, 비촉생수, 설촉생수, 신촉생수, 의촉생수 그렇게 육수다. 육수는 우선적으로 육수를 6가지 느낌을 통해서만이 감수가 일어나므로 요소라고 불린다. 감수가 6촉을 통해서 식별되고 있을 때 그 감수를 경험하는 사람의 마음에 즐겁거나 괴로운, 마음에 들거나 들지 않는, 좋거나 나쁜 개념들이 형성된다.
육수를 통해서만 감수가 일어나고 감수가 이제 육촉을 통해서 식별되고 있을 때 이제 사람의 마음에는 좋다 나쁘다 하는 개념들이 형성된다. 마음에 드는 감수를 경험할 때 사람은 행복을 느끼고 육체적으로 편안해진다. 마음에 들지 않는 감수를 경험할 때면 불행을 느끼고 번민하며 육체적으로 불편해진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즐거운 감수의 요소를 즐기려는 유일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굉장히 이거는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사람의 목적은 즐거운 느낌을 느끼는 데 있다. 이게 전부예요, 지금. 여러 목적 중에 하나도 아니고 결국 사람은 그냥 즐거우려고, 즐거운 느낌을 느끼려고 산다. 맛있는 거 맛보고 또 여러 가지로 6가지 느낌. 모든 사람이에요. 심지어 세상 모든 사람, 모든 인간의 행위는 그 목적을 성취하는 쪽으로 즐거운 느낌을 느끼겠다 하는 그 목적을 성취하려는 쪽으로 부단히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즐거움의 요소는 오직 고통만 가져다 주며 성자만이 악한 결과에서 벗어나 있다. 성자. 이제 윤회에서 벗어나 출세가 내 입장만이 악한 결과에서 벗어나 있다. 나머지는 악한 결과다. 고통이다. 범부는 즐거운 감수를 찾아 열심히 헤맨다. 더 재미난 유튜브 동영상 없나? 열심히 헤매요. 즐거운 감수를 찾아 헤매는 극단적인 경우 자살의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자살 왜 하냐?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는, 자기를 괴롭히는 일체의 행위들, 괴롭힘에 그러면은 극한, 그럼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죽이는 행위까지를 다 그냥 즐거움의 느낌을 찾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논란, 시비를 할 수도 있을 법한 말인데, 입장에 따라서는, 아니면 인간을 고상하게 보고 존엄성 있게 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불편해하겠죠. 자살하는 사람은 죽음만이 평온을 가져올 것이라고 결론 내리기 때문이다. 평온도 즐거운 느낌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치 판단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전제를 해야 되는 게 즐거움을 쫓는다. 이제 그러면 막연하게 남아라도 뭔가 그렇게 이제 고상하게 보는 표현은 아니죠. 우리가 일상에서 표현하는 그런 즐거움을 쫓는 행위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뭔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거를 붙이지 않은 용어들이에요, 여기서. 복습을 한참 해서 그런지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제7계속 수에 기대어, 느낌에 기대어 애가 있다. 사람이 마음에 드는 색을 볼 때는 안촉이 작용한다. 아니면 안촉이 작용을 해서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곧장 일어나고, 그리하여 그 색이 보는 자에게 즐거운 감수를 준다. 사람은 그것을 좋다, 사랑스럽다, 매우 기뻐한다. 즐거운 감수는 사람을 고무시키고 행복하게 만든다. 마른 연꽃에
시원한 물을 흩뿌리면 신선함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그의 얼굴은 밝아질 것이다. 즐거운 감수로 얼굴이 밝아진다. 얼굴이 확 핀다. 즐거운 감수로 인해 일어나는 이러한 반응은 그 감수를 즐기는 것을 뜻한다. 나머지 5가지 감각적 즐거움으로 인한 반응, 곧 마음에 드는 소리를 듣는 것, 마음에 드는 냄새를 맡는 것 등에 대해서도 다 똑같다. 6 감관의 문을 통해 즐거운 감수를 즐기다 보면 더욱더 즐기려는 욕구가 생기게 된다. 더 좋은 거. 결국 만족을 못한다. 만족을 못한다. 즐거운 감수를 향한 가래가 일어나는 것이다. 가래, 늘 갈증이다 이런 건데 배불러 하지를 못한다. 이제 위장은 배가 부르는 거지만 즐거운 느낌, 락수, 이 감수에 대해서는 이제 충만함이 없다. 늘 허덕인다. 그렇습니까? 이게 이 업식에 따라서 또 각자 표현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또 이제 시절 인연이다.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담배를 처음에 반갑을 피다가 한갑을 피다가 2갑을 피다가 뭐 아닌데요. 언젠가는 뭐 좋아하는 사람은 더 이상 피기 싫어해 하면서 끊던데요. 그러면 만족 아니면 충만함, 가래가 없는 경우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방식으로 그러면 또 가래가 다른 방식으로 표현이 된다. 담배를 끊는 쪽으로서 가래를 느끼는 담배를 더 피웠다가는 정말로 이제 죽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그리하여 6 즐거운 감수는 6 가래를 일으킨다. 즉 색을 향한 가래, 소리를 향한 가래, 냄새, 맛, 촉감, 사유와 개념을 향한 가래이다. 사유와 개념을 향한 가래이다. 늘 갈증을 일으킨다. 모든 중생은 자신의 몸에 집착한다. 모든 중생은 즐거운 느낌을 감수의 요소를 즐거운 느낌을 주는 그러한 요소를 즐기려는 유일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앞에도 절대적으로 얘기를 해놨고 모든 중생은 몸에 집착한다. 그래서 음식에 집착하게 된다. 몸에 집착하니까 몸에 직접적으로 이제 넣어줘야 된다. 입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물론 요즘은 다른 방식으로도 링겔로라도 이제 주입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로부터 중생의 중생의 집착은 그런 양분도 음식이니까 링겔로 맞아도 음식이니까요. 그로부터 중생의 집착은 주식으로서의 쌀로 확충되고 땅과 경작용 동물과 적절한 비 등과 같은 쌀의 생산 수단으로 확충된다. 중생의 집착이 범주가 몸에 집착하니까 음식에 집착하고 음식에 집착하니까 음식을 생산하기 위한 이제 이게 확
벌어진다. 집착의 대상이. 이는 가래가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에 불과하다. 어떤 사람이 한 가지 색을 좋아하면 그 다음에는 그 색을 지니는 것들이나 그 색과 관련된 것들을 갈망하게 된다. 즐거운 소리, 냄새, 맛, 촉감, 사유 등도 마찬가지다. 더 확장된다. 우리가 갈망하는 수많은 대상들은 모두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인 의미에서 보면 6 대상 아래에 들어간다. 즉 색을 향한 가래, 소리를 향한 가래 등이다. 천차만별로 벌어졌지만 이제 여기서는 기본 단위가 이제 6이니까요. 색수상행시, 색성향 및 촉법. 중생은 모두 자신의 감각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애쓰면서 6가지 감각적 대상을 향한 6가지 감각적 대상을 항상 갈망하기 때문에 가래에 사로잡히게 된다. 감각 대상을 갈망한다. 이제 즐거워도 만족이 안 돼서 늘 갈증이 있다. 이 가래는 본질적으로 탐욕이다. 본질적으로 탐욕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가래가 모든 고통의 근원, 고통의 원인이라는 심오한 진실에 대해서는 꿈도 꿀 수 없다. 그들은 자신의 탐욕이라는 감옥에 갇힌 채 살고 죽는다. 잠깐 다시 보면 감각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중생은 모두 자기 감각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애쓰면서 항상 그 대상을 갈망한다. 대상은 순식간에 확장이 되는 거고, 그래서 가래에 사로잡힌다. 가래는 본질적으로 탐욕이다. 욕심이다. 여기서 그러므로 중생은 가래가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는 심오한 진실에 대해서 보지를 못한다. 눈이 가려져 있다. 이 그러므로로 연결이 잘 됩니까? 가래는 본질적으로 탐욕이기 때문에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것을 모른다. 가래가 모든 고통의 원인이다 라는 걸 모른다. 고통은 내가 갖고 싶은 걸 갖지 못해서 괴롭다 라고 생각을 하지. 중생들은 갖고 싶어 해서 괴롭다 라고 본질적으로 보지 못한다. 갖지 못해서 괴롭다 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괴롭다. 차이가 좀 와 닿습니까? 갖고 싶어 하니까 괴롭다. 즐거운 느낌을 느끼고 싶어 하니까 괴롭다. 즐거움을 쫓으니까 괴롭다. 근데 즐거운 걸 어떡하란 말이냐? 오늘 공양 맛있었는데 그럼 그게 잘못이냐? 몸은 원래 괴로우라고 설계가 돼 있다. 뭐 그런 말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가면 모든 중생은 몸에 집착한다. 그래서 7개송까지 봤어요. 점점 이제 현실적인 상황으로
옵니다. 몸에 집착하게끔 돼 있죠. 몸에 집착 안 하면 이미 멸종했겠죠. 몸에 집착 안 하는 혹시 어떤 중생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진작에 멸종해서 뭐 다른 출세간으로 갔겠죠. 집착 안 한 중생은. 집착이다. 오늘 오늘 날짜는 25일입니다. 9월 25일. 이런 거 밝혀놔야 돼요. 유튜브에 언제 올릴지 잘 몰라가지고. 추석을 앞두고 큰 스님 인사드릴 때 또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뭐를 준비해야 되나. 그러면 뭐 이런 생각들이 다 지금 우리가 본 건데 다 무엇을 큰 스님께서 즐거워하실 거냐에 대한 저의 집착인 거고, 뭐 잘 보이고 싶다 이런 집착일 테고, 근간에는 수행 잘하면 당연히 제일 좋아하실 텐데, 이제 부득이하게도 큰 스님이 좋아하실 만큼 제가 수행을 잘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서 차선책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추석 때 그런다고 큰 스님께서 좋아하실 거다 이러면 그러면 큰일 날 소리니까 이제 제자가 못난 관계로, 그러면 마을 사람 수준이다 보니까 마을 사람 하듯이 선물이나 고민하고 있고, 뭐 갑자기 주저리 신사한탄으로 갑자기 가버렸는데, 이런 욕심이 생각 하나하나가 다 지금 탐욕인 거고 욕심인 거고, 이게 다 몸에 대한 집착인 거고, 그렇다는 말인데 지금 수행을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이제 욕심인 거고, 물론 비복행이 아니라 복행을 하게끔 하는, 그래서 선취해 나게끔 하는 그러한 욕심이기는 하겠지만, 수행을 잘하고 좋은 수행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보시, 지계, 인욕, 바라미를 부처님처럼 사아승지 10만 급 동안 쌓을 수 있으면 그러면은 좋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좀 지름길이 있으면 사승지 10만 급 기다리지 않아도 아라는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 대불정경 계속 보면서 사이사이에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여튼 간에 괴로움이다. 모든 중생은 몸에 집착한다. 그런데 이게 나누어지냐? 희유한 일이다. 내가 내 입에 넣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나눈다라는 건, 물론 집착의 대상이 아니면 유교식으로 공자님 말씀식으로 수신 내 입에 우선 넣어야 된다. 그런데 그래도 가장이다. 내가 일가를 이룬다. 내가 그래도 우리 패밀리는 내가 책임진다. 내가 나눠준다. 치고 나중에는 평천하다. 이게 내가 나라를 책임진다. 온 세상을 내가 한 덩어리다. 온 세상과. 이쯤 되려 그러면은 경계가 뭐냐? 몸에 대한 집착이. 몸이 확장이 된다. 온 세상으로. 세계 율하다. 확장시켜서 모든 중생이 나와 다르지 않다. 깨닫고 보니까 다 부처더라. 네 입에 들어가는 게 내 입에 집어넣는 거랑
이게 조금도 다르지 않다. 자녀 키워보시면 이제 조금이라도 좀 뭔가 불공평하다 싶으면은 못 견뎌 하죠. 쟤는 몇 개 주고 왜 나는 요거밖에 안 주냐. 이 입장에서 환골탈태하는 거죠. 이 몸이 이제 우주가 된다. 그러면 또 우주에 집착을 하면 보이는 족족 다 내 몸이다. 말은 쉽게 하는데 이제 책임을 져야죠. 책임질 상황이 오게 돼 있습니다. 큰 소리에 치면. 됐죠? 12연기 이제 한 3분의 2 봤어요. 또 나머지는 또 2년 될 때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잘 들어가 쉬십시오.